자, 지금부터는 벨트 풀리를 가지고 2D 도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전에 만들었던 그 벨트 풀리 솔리드웍스로 만들었던 벨트 풀리 도면을 열기 할게요. 오토캐드에서 열기 버튼 누르는데 방금 만들었던 벨트 풀리.dxf 파일 선택하고 열기 했죠. 그러면 지금처럼 파일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전체 형상 선택하고 도면층을 0번으로 바꿉니다. 키보드 ESC 그리고 퍼지하죠. PU 한 다음에 엔터. 모두 소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클릭하고요. 모든 항목 소거했습니다. 소거했죠. 닫게 했고요. 이제 다시 전체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컨트롤 C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업할 도면 쪽으로 와서 적당한 위치에 컨트롤 V 를 해서 위치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도면이 들어왔고요. 이제 이 도면 다시 전체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색깔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객체의 색상은 도면층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선 가중치도 선 굵기도 도면층을 따라가고요. 선에 대한 종류도 바일 레이어 도면층을 따라간다 라고 전체를 다 이렇게 도면층으로 다 바꿔줬죠. 키보드 ESC를 눌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 정리 좀 할까요? 일단은 필요 없는 것들은 지금처럼 다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일단은 얘들도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우기 하는데 일단 요것도 글자도 지우고요. 안쪽에 들어간 요거 그죠? 그 탄젠트한 모서리 접선 모서리도 다 지웠습니다. 또 지울까요? 예를 들면 해칭. 저는 이 해칭 부분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렇게 해칭까지 지웠고요. 자, 다음은 중심선 그릴까요? L하고 엔터해서 여기 중심부터 F8번 수평하게 선을 하나 그렸고 이번에는 여기 중간부터 저거죠. 여기 중간점부터 수직하게 또 이렇게 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 자, 여기도 중심선 하나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좀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L하고 엔터해서 여기 중간점부터 여기 중간점까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길이 조정으로 쭉 빼셔도 됩니다. 자, 일단 필요 없는 거 잘라낼까요?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잘랐고요. 이제 길이 조정 그죠? LEN 엔터 DE 엔터 한 3 정도만 해서 얘들은 지금처럼 3만큼 뺍니다. 이 선과 이 선도 3만큼 빼는데 위에 거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클릭을 하시면서 계속 선들을 연장하셔도 쉽게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안쪽에 해칭 들어가죠. BH 엔터. 안시 30일 모양인데 각도와 척도는 그대로 쓰고요. 선택점에서 이런 영역을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는 해칭 모양까지 닫기에서 해칭까지 들어왔죠. 다음은 전체를 이제 외형선 바꿀게요. 전체 선택하고 선택한 부분들은 전부 다 외형선 되어라 키보드 ESC 그리고 여기 중심선 자, 이 중심선들은 전부 다 중심선이 되죠. 중심선 선택하고 키보드 ESC 다음은 여기 해칭을 선택하는데 해칭의 단면 그죠 도면층은 가는 선입니다. 키보드 ESC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위쪽에 있는 등각도는 다른데 잠깐 옮겨 놓을게요. 작업 다 한 다음에 다시 그죠 옮기면 되니까 이렇게 한쪽 위치로 옮겨 놓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재 도면상에는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에는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형상이 작아서 표현이 잘 안 되거나
형상이 작아서 치수를 기입하기 곤란한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상세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자가 대충 이렇게 사용자가 대략적인 원을 그려서 이 원을 바깥쪽으로 크게 그리는 거죠. 2대1로 예를 들면은 뭐 2대1 또는 3대1 이 형상을 이렇게 두 배 키워 가지고 표현하는 상세도, 확대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도면에는 없지만 그죠? 이렇게 상세도까지 형상이 작은 부분을 크게 키운다라고 그래서 상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 먼저 사용자가 여기다가 기준되는 원 하나 그립니다. C하고 엔터에서 그죠? 이 취소 하나 또 빠진 게 있네요. 자, 뭐가 빠졌습니까? 그렇죠. 피치원 지름과 관련되는 선이 빠졌네요. 예, 그거 제가 작업 안 했으니까 그거는 바로 간격 띄우기. 자,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중간중간 빠져있는 부분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작업하시면 됩니다. 피치원 지름이 64인데 절반이니까 나누기 2 해가지고 이 중심선을 위로 간격 띄우고 이 중심선을 아래쪽으로 띄웠죠. 엔터 쳐서 끝났습니다. 이제 상세도를 만들기 위해서 C하고 엔터 원 그릴 건데 이 원은 여러분들이 대충 여기쯤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원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어차피 상세도니까 그죠? 원도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이 대충 어떤 부분을 내가 키워서 그렸다라고 영역만 잡아주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형상을 복사합니다. CO 엔터. 얘부터 얘까지 전체 선택하고요. 엔터. 기준점 하나 클릭하고 옆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나 복사하죠. 클릭하고 엔터해서 이렇게 복사합니다. 이제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원 바깥쪽에 있는 모양들은 다 지웁니다. E 하고 엔터. 먼저 해칭도 하나 지웠고요. 엔터. 이제 트림 할까요? TR 엔터해서 이렇게 원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잘라버리고요. 요것도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한꺼번에 지우면 되죠. 이렇게 한꺼번에 지워서 요 영역만 딱 남겨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 영역을 사용자가 두 배 키웁니다. 우리 키우는 기능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스케일이죠. 축척이라는 기능 스케일. SC 한 다음에 엔터. 객체 선택 어떤 거 확대합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대할 겁니다. 선택 다 했으면 엔터. 자, 스케일에 대한 기준점은 한 여기쯤 찍을까요? 기준을 클릭하고요. 고른 다음에 축척 비율. 제가 이 영상을 몇 배 크게 그린다 했냐면은 2대1로 그린다 그랬으니까 축척 비율 2를 입력하고요. 엔터 누르면 이 부분이 두 배 상세대가 확대되어서 표현되죠. 자, 빠져있는 해칭만 BH 엔터. 안시 30일인데 각도와 간격은 기본값 그대로 두고요. 선택점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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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상세도까지 만들었고 이제 도면 그죠? 도면층 만들어 볼까요? 여기 해칭 부분과 바깥쪽에 있는 이 원은 도면층이 가는 선입니다. 키보드 ESC 누르면은 이렇게 상세도까지 표현되었죠. 이것도 가는 선으로 변경하고요. 이렇게 해서 상세도까지 다 표현이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치수 기입을 쭉 하고 표면 거칠기도 쭉 이렇게 입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와 기하 공차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치수 기입합니다. 치수 기입은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했죠? 그죠? 예.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치수 주고요. 엔터. 또 어떻게? 여기 이 선이죠. 여기 위에 선입니다. 여기 위에 선부터 아래쪽에 있는 부분까지 치수도 주고요. 엔터. 또 피치원 지름부터 피치원 지름까지 치수를 주고요. 엔터. 전체 치수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치수 입력했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됐고요. 다음은 여기. 자, 원래는 이쪽에다가 기입을 하는 게 맞는데
형상이 작으면은 형상이 작아서 제가 확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은 확대도에다가 치수를 기입하겠습니다. 어떻게? 그죠? 여기 피치1 지름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을 주는데 참고로 지금은 형상을 우리가 2배 키웠기 때문에 값도 2배 크게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더블 클릭해서 원래 치수 2.7로 이렇게 맞춰주고 딜리트 키를 꼭 눌러야 됩니다. 왜? 상세를 해서 크게 그렸기 때문에 도면 치수도 2배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다시 볼까요? 피치1 지름부터 아래쪽에 있는 이 선까지 거리값을 주는데 자, 이 거리값은 원래 6.3입니다. 원래는 6.3인데 2배를 키워서 그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값도 2배로 나오거든요. 고를 때는 더블 클릭해서 원래 치수 6.3 입력하고 뒤에 치수는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값도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자, 계속 볼까요? 다음은 이제 다시 치수 주는데 어떻게 여기 포인트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자, 이 값이 아까 우리 봤던 바로 L 값이었죠. L0 값이죠. 근데 약간씩 오차가 났는데 요거는 다시 L0 값을 클릭하고요. 원래 값이 8이니까 8 입력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됐고요. 다음은 각도 치수입니까? 이렇게 각도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 선과 이 선을 클릭을 해서 각도 치수도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디 빠져있는 치수 또 있나요? 그렇죠. 치수를 주는데 그죠? 선형 치수 주는데 어떻게 여기 폭부터 여기 폭까지는 8입니다. 다음은 또 선형 치수 주는데 자,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전체 폭은 아까 보신 것처럼 19가 됩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까지 끝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R1, R2, R3에 대한 반지름 치수죠. 반지름 치수. 먼저 R1. 자, R1은 안에 있는 여기니까 여기에 R1 값은 원래 0.5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R 0.5를 입력하고 딜리트 키 OK. 또 반지름 치수 줍니다. 이번 바닥이죠. 여기 바닥 부분에다가 반지름 치수 또 주는데 더블 클릭해서 R 0.5 주고 딜리트 키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바깥쪽 부분은 치수가 1이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R1 주고 딜리트 키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그저 반지름 값까지도 입력이 됐고요. 다음은 이쪽입니까? 여기에 선형 치수 그죠? 얘부터 얘까지 선형 이게 아니고요. ESC 눌렀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원래가 10인데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C 12 대문자 H7 딜리트 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얘를 ESC 두세 번 누른 다음에 숫자 클릭 파란색 점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중간 위치로 옮겨놨습니다. 키보드 ESC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분해할 거거든요. X 엔터 치수 선택 엔터 누르면 분해됐고요. 그리고 지울 겁니다. E하고 엔터에서 화살표랑 선을 지워버리면 결국 이렇게 치수를 만들었고요. 반대쪽에도 똑같이 얘부터 얘까지 폭은 3대에 더블 클릭해서 뒤에 대문자 JS9라는 공차가 들어왔고요. 또 얘부터 얘까지는 13.8인데 더블 클릭해 가지고 플러스 0.1 꺽쇠 한 칸 띄고 0 얘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스택 빈 바탕 클릭하면 지금처럼 치수 기입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M하고 엔터에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클릭해서 이렇게 중간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예, 요것도 너무 지금 바깥쪽 너무 좀 비어 있나요? 예, 하여튼 요거 됐고 다음은 얘도 M하고 엔터에서 전체 선택하고요. 중심점을 다시 갈까요? M하고 엔터에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엔터 기준점을 여기 좀 찍고 이렇게 좀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작업했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M하고 엔터에서 전체 선택 엔터
기준 찍어주고 대충 여기쯤에다 옮겨라 클릭하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처럼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표면 거칠기 줄까요? 현재 도면에서 표면 거칠기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카피. 자, 이 표면 거칠기 주는 것도 우리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작업하는 방법은 다 고만고만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치수 표면 거칠기 들어가고요. 여기도 표면 거칠기 들어갑니다. 엔터. 더블 클릭해서 요거는 X. 더블 클릭해서 요것도 X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은 또 카피를 해서 그죠? 또 카피죠. CO 카피하는데 이 표면 거칠기를 선택을 하고 어디에? 여기에 들어가나요? 이 부분에다가도 X가 아닌 Y 기호가 들어갑니다. 표면 거칠기 Y가 됐고요. 다음은 양쪽 두 군데 그죠? 또 복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네. 또 복사하는데 지금은 요 모양 선택하고 기준 찍어 놓고 어떻게 예를 들면은 여기에 거칠기 들어가고요. 또 여기도 거칠기 들어갑니다. 요거는 두 개 다 X인가요? 더블 클릭해서 X. 요것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X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으로 복사하는데 이런 모양의 복사를 이용을 해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복사를 하나 딱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X로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형상 작업이 끝났고요. 형상 작업 끝났는데 아직 제가 공차 표시를 좀 빼먹었거든요. 자, 공차 표시 잠깐 볼게요. 우리 KS 데이터를 보면은 요겁니다. KS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공차 표시에서 여기 먼저 알파. 자, 알파에 대한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34에다가 여러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라는 공차 들어가야 되고요. K 공차에는 자, 지금처럼 K 공차에는 플러스 0.2에 0 들어가죠. K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차 K 값이 2.7이니까 2.7에 플러스 0.2에 0이라는 공차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값, 현재 우리 이 값은 없으니까 이 값은 필요 없죠. 그리고 F라는 부분에서도 공차값 들어와야 됩니다. F 값이 어디? 여기 F 값이니까 F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런데 우리는 F가 아닌 전체 폭을 했으니까 전체 폭에 플러스 0.1에 0이라는 공차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호칭 지름 보면 호칭 지름이 아까 뭐였습니까? 그렇죠. 피치원 지름이었죠. 피치원 지름이 75 이상 또는 125 이상일 때는 이러한 공차가까지도 들어갑니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5가 아닌 64였으니까 현재 바깥지름 허용 공차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자, 이 값이 현재 64라는 값이 요겁니다. 여기 그죠? 이 64라는 값이 실질적으로 75 이상 118 이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6이라는 공차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64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 거였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파일 기호 다 빠졌네요. 더블 클릭해서 퍼퍼시 요것도 클릭하고 퍼퍼시 얘도 클릭하고 퍼퍼시 요것도 클릭하고 퍼퍼시 됐고요. 다음은 공차 들어갈까요? 요거 클릭한 다음에 공차가 어떻습니까? 뒤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퍼퍼P 해서 0.5 입력하시고 빈 바탕 클릭 지난주에 드래그해서 요거 2.5로 바꿨나요? 엔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공차가 들어갔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차 값을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줬고요. 다음은 2.7 클릭한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0.2 꺽쇠 한 칸 띄고 0 마우스 쭉 드래그해서 스택
그리고 빈 바탕 클릭하면은 이렇게 공차까지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의 기호 번호는 그죠? 요거의 번호는 아까 우리 3번이었나요? 5번이었나요? 예, 요거 잠깐 이 번호가 3번인지 5번인지는 그죠? 다시 복사해서 요거 선택하고 카피 찍어 놓고 여기다가 복사하는데, 자, 요거에 대한 품번은 도면에 나온 것처럼 뭐 5번이든 6번이든 이렇게 작업했죠.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전체 이동할까요? 요거 선택했고 이렇게 이동을 딱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이동할까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도면을 그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대략적으로 옮겨놨죠. Z 엔터, A 엔터 해서 이 값을 전체적으로 저장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처럼 스포 기어를 만들 때 도면 분석, 벨트 풀리 그릴 때 도면 분석, 그리고 그 도면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솔리드웍스로 모델링하고 지금처럼 오토캐드 가지고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빠져있는 부품, 그죠? 또 다른 부품들 많습니다. 어떤 거? 이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커버하고 축, 그리고 또 다른 부품, 여기 이 도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이 쓰이는 형상 부품에 대해서도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